다시 수업, 다시 한번 수업 이제 다시 진행할게. 미안, 오늘도. 자, 이 앞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이 화학 결합이라는 걸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 어떤 규칙이냐면, 이 옥텟 규칙에 이제,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학 결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자, 이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두 개, 두 번째 여덟 개,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여덟 개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얘네들이 안정한 상태야. 자, 근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 금속이나 여기 지금 나오는 이제 금속인 마그네슘, 그 다음에 비금속인 산소가 있는데 이 금속 마그네슘의 전자 배치를 보면 첫 번째 두 개, 두 번째 여덟 개, 여기까지는 안정한 상태야. 근데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지금 몇 개? 하나,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여덟 개가 차야 되는데 현재 전자가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를 전자를 8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부에서 전자를 6개를 얻어오는 방안과 2개를 버리는 방안이 있단 말이야. 근데 둘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편할까? 이 전자를 2개 이제 버리는 게 아무래도 이제 6개를 주워오는 것보다 훨씬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마그네슘에서 전자 2개를 자, 버리는 거야. 자, 전자 2개를 버리면, 자, 전자 2개를 버리면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안정해진 전자 배치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마그네슘이, 자, 마그네슘이 전자를 잃거나 얻은 수를 먼저 쓰지. 그러면 2개를 잃었어. 그러면, 자, 포인트는 이거야. 또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원자 핵은 변화가 없어. 대신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자, 전자만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얘는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Mg2 플러스. 자, 산소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이니까 전자도 8개가 있을 거야. 그럼 첫 번째 2개, 두 번째 둘, 넷, 6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안정해지려면 자, 봐봐요. 여기서 얘가 안정해지려면 원래 8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내가 6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6개를 버리는 것보다는 2개를 어디선가 얻어오는 편이 좋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산소가 전자를 자, 2개를 이제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플러스를 띠는 핵 전하량은 변화가 없고요.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만 추가가 된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원자는 중성이었잖아. 이 원자 자체는 중성이란 말이야. 얘도 중성이었는데 전자를 잃었으니까 자, 전자를 잃었으니까 플러스가 된 거고요. 얘는 중성이었는데 마이너스인 전자를 얻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돼. 그래서 얘는 산소가 전자 2개를 얻어서 마이너스가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자를 잃은 애들을 양이온, 전자를 얻은 애들을 음이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를 잃고 얻었을 때 얘네들 한쪽은 플러스가 되고 한쪽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얘네들은 서로 어때요? 끌어당기는 힘, 정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결합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기적인 힘으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결합력이 좀 센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서 살펴보면은 1족 원소들 같은 경우 2족, 그 다음에 13족, 그 다음에 15족, 16족, 17족. 자, 여기서 하나 더 쉽게 생각하자면 보통 이 1족 원소, 1족 원소는 플러스일까 양이온, 2족 원소는 플러스 2가 양이온, 13족은 플러스 3가 양이온이 되기 편하고요. 15족은요, 마이너스 3가, 16족은 마이너스 2가, 17쪽은 마이너스 1가. 자, 자,
그러면 마이너스 1가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여기서 굳이 뭐 많이 나오진 않지만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Al3 플러스 그래서 알루미늄 이온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양이온들 같은 경우는 그냥 원소 이름 뒤에다가 이온만 붙여줬으면 됐고요. 자, 이 음이온 같은 경우는 이 원소 이름 뒤에 자, 뭐 화이온을 붙여주는데 이렇게 산소처럼 소자로 끝나면 원소 이름이 소자로 끝나면 소자를 지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산화 이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이 결합하는 걸 딱 살펴보면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단어는 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서 자, 요 단어가 중요해.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화학 결합을 얘기한다. 그래서 양이온이 되기 쉬운 금속과 음이온이 되기 쉬운 비금속 원소들이 전자를 주고받아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이온 결합 물질은 선생님 보통 이 금, 비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온 결합이라는 건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결합하는 게 바로 이온 결합 물질이다라고 해서 이금비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얘가 전자를 주는 개수랑 얘가 얻는 개수랑 서로 항상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전자를 주고받을 때 얻는 부분들 요것들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얘가 하나 잃었어? 그럼 얘는 하나를 얻어야 돼. 자, 얘가 만약에 두 개를 버렸어? 그러면 이쪽에서도 무조건 두 개를 얻어야 돼. 근데 자,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보면은요. 자, Mg2 플러스 상태였지? 그러면 마그네슘은 전자를 두 개 버려야 되는데, 선생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염소는요, 전자를 마이너스 1과 음이온이니까 하나씩밖에 못 받아. 그러면 얘가 두 개를 버리는데 얘는 하나만 있죠. 그러면 이 마그네슘은 자, 하나, 그 다음에 이 염소는 몇 개가 필요해? 두 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전자를 항상 잃거나 얻은 숫자는 항상 같아야 되고요. 요런 애들을 우리가 편하게 만들고 싶을 때가 바로 요걸 이용을 하면 되지. 그래서 금속 원수가 마그네슘,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이라고 하면 2 플러스고요. 자, 염소 같은 경우 Cl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숫자를 결합했을 때 이렇게 선생님 보통 크로스 해준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숫자를 쓰면 마그네슘에 이제 Mg를 쓰고요. 자, 숫자 1인데 숫자 1은 생략해도 되지. 자, Cl이 자, 몇 개? 두 개가 돼야 되지. 그래서 MgCl2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는 거고 얘네들 자체가 이제 외국인이란 말이야. 자, 외국이니까 우리 외국 사람들 이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뒤에서 앞으로 읽죠? 이름부터. 그래서 얘는 염화 마그네슘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 나트륨 금속하고 이 염소 비금속이 서로 전자를 잃고 얻어서요. 자, 무슨 전압? 나트륨은 플러스, 염소는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요. 요 두 개가 결합하는 힘을 자 무슨 힘이라고 한다? 정전기적인 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을 이렇게 이온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많이 물어보는 거는 이렇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렇게 그리는 거.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앞에서 이 주기성을 얘기를 할 때 보통 이 주기성까지 이제 같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나트륨이요. 나트륨은 그러면 전자를 잃었잖아요. 그래서 자 봐봐. 나트륨이 전자를 잃었으니까 전자 껍질이 세개에서 전자 껍질이 몇 개? 두 개가 된단 말이야. 근데 요것들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경우들도 있어. 그래서 이 전자 껍질의 숫자가 항상 줄어들게 되는구나. 그러면 얘가 지금 누구처럼 전자 배치를 하느냐? 자, 첫 번째 두 개, 두 번째 여덟 개니까 항상 네온처럼 전자 배치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물어보는 문제는 뭐 전자 껍질에 관해서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아니면 일정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도 상대적으로 많고요. 여기서 나트륨은
네온처럼 전자 배치를 했다. 그러니까 네온. 그러니까 누구처럼 18조 원소 중에서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는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 금속 원소들은 항상 전자 껍질이 항상 하나씩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전자를 그냥 버려버리는 경향이 강하니까. 근데 이 비금속 애들은 전자를 그냥 단순하게 하나를 얻어왔잖아. 전자를 얻어왔기 때문에 얘네는 전자 껍질 3개, 이때도 3개. 전자 껍질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전자만 하나 더 추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온 결합 물질들 보면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음, 자, 이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 규칙적으로 배열된 자, 3차원적인 입체 구조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고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자, 얘는 분자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돼. 왜냐하면 이온 결합 물질은 우리가 이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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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분자라고 표현을 하는 건 물질을 이루는 물질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들을 우리가 분자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잘라야지 이제 분자가 될지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을 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온 결합 물질은 3차원적인 구조로 돼 있다. 또는 다른 말로는 이온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화학을 넘어가면 이 결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할 거야. 그래서 뭐 이온 결정, 뭐 공유 결정, 뭐 원자 결정, 뭐 이런 단어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단어들 자체를 우리가 꼭 이온 결정이라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그냥 이온 결합 물질로 된다라고도 생각해 주시면 돼. 근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 자, 분자라고 표현하면 분자라는 건 된다, 안 된다? 분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만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분자 상태가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공유결합이에요. 공유결합. 그럼 이 공유결합이라는 게 뭐냐? 자, 이 공유결합은 자, 이 공유, 같이 쓴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보통 공유를 한다라고 의미를 한다면, 이 공유 결합에서는 그냥 우리는 그냥 같이 쓸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자, 뭐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편하냐면, 소유권까지 이제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한 편이야. 그러니까 공유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펜이 볼펜 빨간색 볼펜 하나랑 지우개가 하나 있어. 자, 근데 나는 지금 빨간 펜을 하나 들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효원이는 지우개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펜과 효원이가 가지고 있는 지우개를 서로 공유를 해버리면 자, 공유를 했을 때 나는 펜도 있지만 지우개도 있는 게 되는 거고요. 효원이 입장에서도 보면 효원이도 펜도 있고 뭐까지 지우개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제 이해가 좀 편하게 될 거야. 그래서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자들의 전자쌍을 공유해서 형성되는 화학결합으로 얘네들은 우리가 보통 선생님 비비 공. 그러니까 비금속이랑 비금속이 결합하니까 그냥 비비공 이렇게 적어주시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이 비금속 원소들이 전자를 각각 내놓게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뭐 공유결합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자, 수소가 하나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럼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이야. 자, 그러면 전자도 하나. 마찬가지로 수소 원자 번호 1번에 자, 전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랑 전자를 서로 공유를 해버리게 되는 거야. 자, 전자랑 전자를 서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자, 왼쪽에 있는 수소 입장에서는 전자가 두 개,
오른쪽에 있는 수소 입장에서도 전자가 몇 개? 두 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원자랑 원자 사이에서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의 숫자가 하나.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단일 결합이라고 표현하고요. 뭐 수소 쓸 때 이렇게 보통 H2 썼지. 자, 이런 단일 결합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여기 산소들 보면은 산소는 원래 전자가 두 개가 부족해. 그래서 얘네들도 원자랑 원자 사이에서 공유 결합을 해서 이중 결합을 하게 됐어. 근데 자, 여기서 나오는 물은 어떻게 되느냐? 자, 물을 보면은 자, 산소 원자의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두 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여섯 개가 차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는 전자가 두 개가 필요해. 근데 이렇게 수소를 하나 공유를 해버렸어. 그럼 수소 하나랑 산소 하나가 결합한 상황인데 얘만 따지고 본다면 수소 입장에선 전자가 두 개가 차서 안정해. 근데 이 산소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 전자가 하나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서 수소 두 개, 하나를 더 공유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수소 입장에서도 전자 두 개, 얘도 두 개 안정하죠? 그러면 이 산소 입장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그러니까 여덟 개의 전자 배치가 되면서 안정해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각각 보면은 단일 결합이 이렇게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단일 결합이 두 개니까 우리가 이중 결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얘는 이중결합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중결합이나 단일결합이라는 건 항상 공유 전자쌍의 숫자를 의미하기는 하는데, 자, 포인트는 누구랑 누구, 원자와 원자 사이에서 공유하고 있는 결합을 공유 전자쌍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 사이에서 공유 전자쌍이 하나니까 단일결합 하나. 얘랑 얘 사이에서도 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니까 단일 결합. 그러면 얘는 물은 결과적으로 단일 결합 몇 개로 이루어진다? 단일 결합 두 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공유결합한 물질들 보면은 뭐 일정한 수의 원자가 결합해서 생성된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뭐 에탄올, 아스피린, 뷰테인, 설탕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자, 그러면 얘네들을 한번 보자. 선생님, 이온결합 물질은 이, 금, 비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자, 공유결합 물질은 비, 비, 공.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안 틀리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써놓고 문제를 풀어요. 그럼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들이 뭐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자 주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 없게끔 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탄올 보면 탄소 비금속, 수소 비금속, 산소 비금속. 그러니까 비비비니까 자 뭐다? 공유결합. 뷰테인도 비비니까 공유결합. 아스피린도 비비비니까 공유결합. 설탕도 비비비니까 공유결합.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이온결합 얘기를 안 했는데 이온결합도 한번 살펴볼까? 자, 이온결합도 살펴보면 이금비야. 그러니까 금, 비지. 그러니까 이. 그래서 염화나트륨, 소금의 주성분. 자, 탄산칼슘, 금속, 비금속, 비금속이네. 선생님, 얘는요. 금비잖아요. 근데 금비비인데요. 금비비도 상관이 없어요. 자, 무조건 그냥 금속하고 비금속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온 결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얘도 마찬가지로 금속, 비금속, 비금속, 금속, 비금속이니까 이온 결합 물질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이제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이 화학 결합에 따른 물질의 성질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이온 결합 물질은 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왜? 왜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이 높냐? 우리가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서로 결합을 한단 말이야. 결합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세.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어, 얘네들이 녹는 점, 실온에서 이제 고체 상태로 보통 존재해요.
그 다음에 물에 되게 잘 녹는데 이거는 나중에 뭐 극성하고 비극성, 이런 무극성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배울 때 화원에서도 뭐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자, 아무튼 물에 잘 녹는다. 이런 부분들 얘기하고요. 실제로 이제 물 분자를 보면은 이 수소 두 개에 산소 하나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을 누가 산소가 이 전기 음성도라는 걸 얘기를 해요. 산소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힘이 세. 그러다 보니까 산소는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요. 수소는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물이 됐을 때 이온 결합 물질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야. 물에 녹았을 땐 나트륨이면 얘는 전체적으로 플러스니까 산소가 자 여기 보면은 플러스를 띠는 애는 산소가 이렇게 물 분자를 둘러싸고 있고요. 자 음전하를 띠는 음이온이다. 그럼 음이온은 플러스 부분인 수소가 여기 보면 동그라미들 흰색 동그라미 보이지? 이 흰색 동그라미 수소가 이 물 분자를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면 쉽게 쪼개지거나 부서지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이 힘을 가하게 되면 얘네들이 반발력이 이렇게 생겨버린단 말이야. 뭐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뭐 되게 달라지긴 하겠지만 뭐 일단 그림에서 나온 대로 보면은 원래 풀마풀마였는데 여기 보면은 풀풀마마 풀풀마마니까 얘네들이 쪼개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쪼개지거나 쉽게 부서진다. 자, 그 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의 또 다른 특징. 자,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고체일 때는 이온이 이동할 수 없으니까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자, 액체도 되고요. 수용액 상태에서도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그래서 이 수용액 상태일 때는 이온들이 전하를 운반해 주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게 되는 거죠. 자, 이 공유 결합은 상대적으로 이 이온 결합이랑 비교를 하면서 기억을 해줘야 돼. 그래서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이 좀 낮아. 그래서 액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요. 자, 물에 잘 녹는 애들 있고 잘 녹지 않는 애들도 있다. 근데 잘 녹지 않는 물질들이 좀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전기 전도성이 대부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어떻게 구분하냐? 자, 이 이온 결합 물질하고 공유 결합 물질을 비교했을 때 녹는 점과 끓는 점은 공유 결합 물질은 낮고 물에 잘 용해가 되지 않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애매하잖아. 잘 녹는 것도 있고 녹지 않는 것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나오지 않는데 요거는 대부분 전기 전도성이 있으니까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예외가 항상 존재하긴 하는데 우리는 이온 결합 물질하고 공유 결합 물질을 얘기할 때는 요 전기 전도성 비교를 통해서 전기가 통하면 이온 결합 물질,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공유 결합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액체 상태일 때도 마찬가지로 전기 전도성이 있고요. 자, 이 공유결합 물질은 액체일 때도 마찬가지로 전기 전도성이 없고 곧 물에 녹인 상태에서도 어떻다? 전기 전도성이 없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탕 분자들을 우리가 물에다 녹였을 때도 얘는 그냥 분자 상태로 존재를 한단 말이야. 분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전하를 운반해 줄 수 있는 애가 없어. 이 전하를 운반해 줄 수 있는 애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체일 때 전기가 흐르느냐, 흐르지 않느냐. 수용액일 때 흐르냐, 흐르지 않느냐. 자, 여기다 뭐 하나 더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고체일 때 전류가 흐르면 뭐 금속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구리야. 뭐 구리가 있다. 구리 같은 경우는 금속이니까 고체일 때도 흐르고 액체일 때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 선생님 수용액 상태일 때는요 구리가 물에 녹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 수용액 상태에서 보면은 뭐 전기가 거의 대부분 흐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할로제나 수소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전기가 흐르는 애들도 있다. 왜냐하면 이온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일단 여기 탐구 자료로 기본 다지기 44쪽, 45쪽만 빠르게 한번 풀어봐봐요. 자, 44쪽, 45쪽만